자, 이 구글 계정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크롬 창을 키면은 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 뭐를 더블 클릭했을 때 뭐 이렇게 화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추가 또는 다른 계정이 눌러져 있으면 뭐 이런 화면일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의 계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제 프로필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추가 눌러서 로그인 누르시고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계정이 아마 대부분은 이제 존재할 거예요.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못 봤어요.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리신 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 기존에 쓰고 계시던 계정이 여기저기에 연동이 되어 있거나 어 이제 계정 자체가 좀 관리가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어, 이것저것 연동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새로 만든 계정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거 외에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실 때마다 이제 요 계정으로 이제만 요거로만 딱 하시면 돼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용 계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계정을 하나 가입을 하면은 GitHub를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로그인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가입이 있는데 처음에 가입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메일,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유저네임. 유저네임에는 보통 이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그 계정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입력을 하면은 아마 이제 요런 인증 코드를 적으라고 할 겁니다. 이 인증 코드는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더하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어, 요거 누르면은 탭이 하나 열리면서 지메일이 있습니다. 좀 전에 내가 가입했던 계정이 맞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지메일에 들어가면은 이 GitHub 인증 코드가 날라올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 로그인 있죠? 그거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이메일, 유저네임 또는 이메일 쳐서 사인인 하시면은 로그인이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음.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로그인을 하고 어, 이 뭐야 세팅스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로그인 되신 분들만 일단 들어오세요. 우측 상단에 여기 아이콘 표시 있어요. 우측 상단에 저랑 아이콘 다를 수 있으니 그건 참고하세요. 그래서 뭐 당장은 쓸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이제 이때 만들었던 이걸로 그냥 GitHub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세팅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 버튼 클릭하면은 이 창이 열리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 친 이 세팅스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우측 상단에 제가 빨간색 네모칸 친 이 부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옆에서 이제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세팅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화면일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보면은 한 중간쯤? 중간에서 조금 위에 이메일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메일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프라이머리라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메일 나오면서 프라이머리라고 나와야만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이메일을 정확하게 인증이 안 돼서 안 된 상태에서 로그인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요 이메일 애드 이메일 어드레스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지메일 계정을 입력을 하고 애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지메일로 다시 한번 인증 코드가 날라올 텐데 그거 인증 정확하게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각각의 뭐 하는 사이트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org를 클릭해 보면은 이제 이것도 뭐 계정 생성이 있고요. 로그인이 있어요. 얘는 그냥 바로 로그인 아마 누르면은 우측에 이제 초록색 버튼으로 이제 Continue with Google이라고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계정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계정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누르면은 접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눌렀을 때 저랑은 화면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로그인 잘 되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스도 여기 이제 있죠. 자, 로그인 바로 눌러서 SNS로 간편하게 시작하기. 근데 카카오 아니고요, 페이스북 아니고 네이버 아니에요. 구글 또는 깃허브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깃허브 우리 아까 가입이 정상적으로 해서 로그인 잘 됐다면은 요거 눌러도 될 거고요. 요거 눌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깃허브로 해놨기 때문에 깃허브로만 딱 클릭하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org, 아니, 코드업. 코드업은 따로 연동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입하기 누르시고 필수사항들만 입력하고 이런 것들은 입력 안 해도 돼요. 필수사항 입력하고 그냥 회원가입 쭉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벨로그 있죠? 여기 벨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인 바로 버튼 하나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눌렀을 때 이제 페이스북 아니고 구글 또는 깃허브입니다. 이 두 가지 아이콘. 이 두 가지 아이콘 중에 저는 깃허브로 되어 있어서 깃허브를 누를게요. 알아서 이렇게 로그인이 잘 돼요. 오늘 무조건 얘를 막 바로 가입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거 가입할 때는 확실한 거는 그냥 첫날에 딱 깔끔하게 끝내놓고 하시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원 수업이 좀 예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이거 가입해 두시면 나중에 따로 뭔가 가입하라고 요청이 왔을 때 굳이 다른 거는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구글 가입은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냥 공부용 계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 깃허브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진짜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은 일단 포트폴리오로도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여기 깃허브에다가 업로드를 시키면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내 개인 저장소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공유를 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가 있다거나 그런 겁니다. 성상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여기다가 리포지터리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제 이거는 제가 뭐 매일 쓰는 계정은 아니고 학원에서만 딱 쓰는 계정이다. 하는 날만 좀 해요, 제가. 저도 맨날 하진 않고요. 보시면 이제 가로가 월입니다. 월. 1월부터 12월. 세로가 월요일부터 일요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날짜마다 이제 뭔가 내가 이 깃허브에다가 업로드를 했다. 그럼 이렇게 색상으로 이제 이 회색깔로 되어 있던 게 변할 거고요. 색상이 점점 진해지는 아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얼마만큼 깃허브에다가 업로드를 했냐. 좀 적게 했으면 색깔이 연하고요. 많이 했으면 색깔이 좀 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매일매일 올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올렸다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일단 공부를 했다라는 일단 증거가 돼요. 그리고 이걸 눌러보면은 이날에 너 뭐 했어? 라고 하면은 뭐 이거 업로드했네? 도대체 뭔데 이게?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잠시만요. 그래서 깃허브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당장 사용할 건 아니고요. 뭐 추후에 뭐 사용이 되면 좋은데 아마 바로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기본 C 언어의 어떤 문법이나 이런 걸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긴 프로젝트라는 게 아니어서. 근데 나중에 뭐 사용법이 궁금하다 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그런 거는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제가 따로 안 보내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금방 잘 나와 있어요. 검색만 하셔도. 자, 잠깐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 GitHub라는 건 아무튼 그런 용도예요. 그 다음에 이 코드.org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안 보이는데 들어오시면은 이제 코스 3, 뭐 코스 뭐 4, 코스 2,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해석해서 이제 요 내용을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제 해외에서 이미 4학년, 5학년에 이미 먼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하셔도 돼요. 수업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개념 설명하면은 그 개념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정도에서 제가 이제 어떤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다 풀었다 하면은 요거를 한 5분 정도 아마 수업 중간에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메이즈라고 되어 있고요. 아티스트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쭉쭉쭉 나와 있는데 단계가 21단계죠.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시작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의 단계들은 통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제외하고 그 다음 번호부터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클릭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딱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요거랑 요거를 보시고 이 안쪽에 블럭을 조합해서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대충 읽어보면은 이제 본인이 좀비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해바라기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인데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됐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봐야겠죠. 이 그림을 보고서 위치한 얘가 여기까지 가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여기에 있어요. 자 중기님 이거 일단 하세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중기님의 수업 들으세요. 자 얘가 요렇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블럭을 사용해서 가는 건데 일단 요거 다 블럭 뺄게요. 자 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도 봐야 되고요. 이걸 하나 줬을 때 실행하면은 요게 런 버튼이 실행이에요. 실행하면 얘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여기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이 블럭을 통해서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총 4개의 블럭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2개를 썼다. 하나는 when run이고요. 하나는 move forward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시작을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제일 위에는 이 블럭을 기점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눌러볼게요 일단. 그럼 이렇게 하나가 실행이 되면서 지금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한 칸 움직였어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정답은 나온 거예요. 리셋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요. 얘를 이렇게 3개 넣어주게 되면은 총 블럭 개수 정확하게 알맞게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 선 레프트는 이제 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지금 정면을 보고 있지만 이쪽을 바라보게 될 거고 선 라이트는 이 방향에서 우측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런 거는 나중에 하나씩 넣어서 해보면 되고요. 지금 블럭을 좀 대충 껴넣으면은 들어가 있지만은 사용했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정확하게 반투명 상태가 아닌 아래에다가 잘 붙여 넣어줘야만 색깔이 진해짐과 동시에 우측에 블럭을 사용할 수 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뭐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리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로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업 이제 C언어 과정이 1이죠? 요거 끝나기 전에 다 해요. 중간중간 시간 내서 해도. 자,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근데 풀다가 보면은 아니 도대체가 블럭을 4개만 써서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4개로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은
블럭을 난 5개 썼으면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두 개 더 써야 될 것 같은 문제. 그런 거는 그냥 한두 개 써서 푸세요. 그러면은 정답이 되긴 하지만은 요 색깔이 요 지금 초록색으로 된 이 색깔이 좀 연해져요. 그래서 일단 다 풀어보시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연하지? 이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지? 보시면서 나중에 한 번씩 다시 보시면은 아마 그때는 문제가 더 잘 풀릴 겁니다. 일단 푸는 데 초점을 먼저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하는데 블럭을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동작이 왜 이래? 하면은 여기 스텝이라고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 블럭에 하나씩 실행이 돼요. 자, 실행해 볼게요. 한번 누르면은 딱 요만큼만 실행돼요. 그러면은 얘의 움직임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블럭을 넣었을 때 내 의도대로 얘가 실행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될 때는 이 스텝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디버깅이라는 건데 이 스텝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다시 블럭을 다시 껴맞추면 되겠죠. 아무튼 요거는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요거 그냥 다 하신 분들 요거 하세요라고 할 때 그때만 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는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집에 가서 그냥 하고 싶어. 나 시간 남아서. 그럼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코드.rg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어떤 내용이 있어서 어떤 개념에 대한 선행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는 이제 여기에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많은데 여기에 뭐 C 언어 체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C 언어 제외 난 다른 언어 공부해보고 싶어 나는 뭐 자바를 공부해보고 싶어 그럼 자바 체크해가지고 여기 무료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체크하세요. 돈 주고 안 하셔도 돼요. 무료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영상이나 또는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이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이런 내용도 존재하고요. 여기 뭐 이제 뭐 이런 과정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시고 자, 코딩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아직 우리 이거 할 건 아닌데 하시다가 나는 이제 코딩 테스트도 한번 보고 싶고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언어 선택 C 언어 눌러주시고 상태는 제외하고 난이도를 0, 1 체크해두고 정답률을 높은 문제부터 해서 이거를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문제에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는 건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수업이 진행되고 난 후에 제가 어느 시점이 적절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병행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 되고요. 이런 코딩 테스트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 이제 인증 시험 같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관련 이제 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본에 해당하는 PCC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전문 역량에 갖춘 PCCP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난이도는 요거와 요거의 난이도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정말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수업 끝날 때쯤 요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코딩 테스트에 적어도 난이도 0과 1레벨은 내가 문제없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런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내가 어떤 제대로 된 걸 준비하려면은 사실 이게 아닌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하라고 하는 이유가 굳이 코딩 테스트라는 걸 우리가 한 번도 안 봐봤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먼저 이런 거구나 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얘를 준비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이트입니다. 뭐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그 취업에 관련된 이제 그런 카테고리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사이트다. 뭐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할 건 없지만 미리 가입을 해서 추후에 뭐 따로 가입을 하지 않게끔 미리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드업 한번 눌러볼게요. 자, 코드업은 이제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뭐 서점 가서 책 사서 문제집 하나 사면은 문제들만 쭉 있잖아요. 그런 그냥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문제집이라고 누르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C 언어 기초 백제라고 있습니다. C 언어 기초 백제 누르면은 요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굳이 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이제 C 언어의 이 기초 백제 코드업의 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기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 푸시면 돼요. 링크는 그때도 제가 따로 또 띄워드릴 거예요. 근데 이 사이트는 그런 사이트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먼저 미리 공부 막 하셔가지고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말리진 않는데 이거를 뭐 내가 뭐 벌써부터 이걸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뭐 하는지 왜 가입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벨로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검색을 하겠죠. 음식을 만들더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검색을 해요. 이 음식의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에러가 많이 날 거예요. 많이. 에러 나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일단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근데 그 에러를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대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통 검색을 하면 이런 벨로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또는 티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가 어떤 에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은 뭐냐면요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우리 하루하루 있었던 어떤 기록들을 일기로 간단하게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기장의 어떤 내용만 읽어봐도 아 내가 그날에 이거 했었지라고 떠올리는 이제 그런 거를 예전에 지금 현재는 뭐 일기 쓰시는 분들 많이 없겠죠. 이전에 뭐 학교를 다니셨을 때 많이 쓰셨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색을 작성을 누르면은 제목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태그 있어요. 뭐 태그는 굳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날 공부한 어떤 기록을 남겨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별개로 그런 것들을 기록해두는 습관은 정말로 좋은 습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기 안에도 어떤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 일이고 요거는 우리 수업 오늘 시작했죠. 16일이죠. 이제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수업 끝나는 날까지 제가 매일매일 사실 하는 거를 처음에는 권장을 드려요. 오늘 시작해가지고 수업 끝날 때까지 하면 그래도 못해도 글이 뭐 한 50개, 60개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거 적으실 때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긴 한데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대충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내용을 대충적으로 대충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와서 봤을 때 내가 정리한 어떤 개념을 나중에 와서 봤을 때도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C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가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듣고 못 들어. 그러면은 한 달 뒤에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려면 또 머리가 아파요. 근데 여기다가 정리 잘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봤을 때 아 그때 이거였구나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리를 대충 해두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디 가서 퍼와가지고 그냥 정리해놓으면은 그냥 정리한 거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 와서 봐도 내가 본 이런 글을 통해서 이 개념이 이거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정리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탠다드로 기본적으로 뭔가 정의되어 있는 건 없어요. 정리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단 하실 때 제가 좀 이따가 팁은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기는 기록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입해야 될 사이트가 쭉 있고요. 위에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문제들 쭉 나와 있고 좀 이따가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오늘 7월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수업이 이제 월수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고요. 수업 시간이 이제 월, 수 진행이 되고 저녁 7시 수업입니다. 저녁 7시 수업이고요. 그래서 19시부터 19시 50분, 그 다음에 20시부터 20시 50분, 그 다음에 21시부터 21시 50분, 이렇게 총 3교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0분하고 10분하고 쉬었다고 10분하고 아니 50분하고 10분씩 50분하고 10분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처음에 여기는 이렇게 7시 10분에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별거 없고요. 이때까지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은 7시까지예요. 그리고 10분 동안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뭐 코드.yz나 또는 이후에 수업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뭐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코딩 테스트 문제나 또는 코드업에 있는 어떤 문제들 풀면서 예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날에 했던 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때 와서 미리 복습하시면 돼요. 10분 동안. 10분 동안 놀고 있는 게 아니고 10분 동안 예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복습. 그래서 출석 체크는 이제 오늘 제외하고 매 시간에 7시 10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 50분에 맞춰서 쉴 수도 있고요. 뭐 좀 시간이 애매하면 뭐 45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유동적으로 할 건데 10분 쉬는 거는 확실히 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수업 시간은 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계셔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김기연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뭐 수업 시연어 제외하고 다른 수업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 아래 보시면은 질문사항이라고 있어요. 사실 학원에 있을 때는 질문하는 길에 있어서 대부분의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학생분들은 질문을 안 하세요.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일단 부담이 된다거나 내가 질문을 많이 안 해봤다거나 혹은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라고 해서 방을 만들어 놨어요. 1대1 형식의 방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뭐 이렇게 뭐 겹칠 일 없고요. 저랑 1대1로 대화하는 방이기 때문에 학원에 계셔도 상관없어요. 학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질문하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여기 그냥 핸드폰으로 요거 들어오시면 똑같이 핸드폰으로 이 화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몇 시에 수업은 누구다라고만 알려주시고 제가 첫날이라 이제 아직 성함이랑 이제 얼굴이랑 이제 이런 게 잘 외우지를 못해서 누군지는 바로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제가 다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다 익어서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듣다가 질문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혹은 그럴 때 손 들고 질문하기가 뭐해. 그러면은 여기 잠깐 들어와서 저한테 카톡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조용히 가서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아래 요 내용이 이제 사실 핵심이에요. 질문하기 전에 검색은 필수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검색하실 때 사실 이 네이버 여기다가 검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IT라는 거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은 검색 엔진은 당분간은 구글로 한정을 지으세요. 크롬에서 여기 오른쪽에 그냥 탭 하나 이렇게 열고서는 여기다가 검색어 넣으시거나 여기다가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구글로 한정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언어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저 이거 몰라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분명히 그 안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어떤 부분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어떤 부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시간 낭비예요.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또 설명하면.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검색은 필수인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나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검색했을 때 검색을 어떻게 검색어를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검색을 해서 뭔가가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하다 보면 나아지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스처는 바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는 게 생긴다? 여기다가 어떤 검색을 하려고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이런 거 안 해보는, 시도도 안 해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거 있을 때 무조건 구글에 먼저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러가 났어. 근데 그 에러가 나면은 그 코드에 왜 에러가 났는지 뭔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도대체 왜 에러가 나? 근데 대부분 이렇게 질문해요. 저 이거 하는데 에러 나요? 안 돼요. 이건 그냥 정답 알려주세요라는 거밖에 안 돼요. 정답을 알려줘서 그 정답을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에러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정답을 맞춘다고 해서 이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수업이 사실 월수고요. 기간적으로는 길어 보이지만 시간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월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 매일매일 있는 수업은 사실 매일매일 하는 수업과 이렇게 건너서 하는 수업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 월수 하는 수업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오늘 배워서 내일 좀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질문하기 전에 검색은 필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가 이렇게 작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대충 이력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아주 그냥 기본 이력서. 여기에 사진 넣고 여기에 개인 뭐 휴대폰 번호나 메일 주소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란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이 아래에 여러분들 기터브 주소나 벨로그 주소 없으면 그냥 만들어서 추가하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나 이력서 작성할 때. 그런데 이력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거 배웠고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걸 적어야 돼요. 이런 거 해봤다라고 하는 걸 적는 게 아니에요. 해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적어야 돼요.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운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거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 C 언어를 완벽하게 배운 사람이고 뭐 할 수 있다 해서 뽑았어. 2명을 뽑았어요. 여러분들이랑 어떤 동기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에 이 사람이 이제 이 2명한테 이렇게 주겠죠? 처음에는 무조건 어려운 거 절대 안 시킵니다. 기본적인 거 시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일을 줘요. 근데 당연히 회사 적응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일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바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을 줬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검색을 해야 돼요. 바로. 근데 이거를 안 하고서는 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력서에 나온 대로 내가 이런 거 할 줄 안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검색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업에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이런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우리 수업이 한정적입니다.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면서 C 언어라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게 검색이고요. 그런 걸 가지고 구글링이라고 합니다. 자, 구글링.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충 구글링이 뭐예요?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구글링이라는 게 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어만 잘 주면은 아마 원하시는 거는 대부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당연히 쉽지가 않아요. 단 중요한 거는 모르는 거 있다? 구글에 가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요.
질문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 구글링을 잘 하면은요, 숙련자라고 하고요, 못하면은 그냥 초보자라고 해요. 이거를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새 뭐 챗GPT 있잖아요. 챗GPT를 쓰셔도 되는데요. 챗GPT에 아무리 내가 모르는 거 검색해봐야 걔는 정답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링도 가져가시고요. 챗GPT도 가져가야 돼요. 반반씩. 어디 하나 치우치면 안 돼요. 반반씩 가져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아무튼 저희 수업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수업 시작 전에 개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뭐 언제든지 질문은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이해한 게 이런 부분이 맞냐라고 해서 여러분들 해석하는 걸 저한테 보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신 게 맞고 저 부분은 이런 저 부분은 이게 아니고 다른 거다라고 알려드리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뭐 공부하는 다른 게 있더라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분야라고 하면은 답변을 드릴게요. C 언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여기를 사실 잘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처음부터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안 하시는데 이런 거 제가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이제 올려드린 거고 시간은 상관없어요. 뭐 새벽이든 밤이든 그냥 상관없는데 카톡 보내는 거는 이 답변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제 답변 드린다는 거. 왔는데 바로 제가 못 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거는 확인하는 대로 드릴 거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가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이 안에 이제 앞으로 이 안에 쌓일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1일차라고 나오죠. 이 안에다가 이제 뭐 어떤 문제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런 링크들 하나씩 추가할 거고요. 여기에 그리고 없지만은 영상도 올라가요. 영상이라는 게 지금 앞에 보이시는 스크린 있죠? 이거랑 제가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랑 같이 녹화가 돼서 1차별로 제가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뭐 이 영상이라는 게 사실 100%는 아닌데 100%가 아니라는 게 뭐 영상을 못 찍을 수가 있고 제가 까먹고 혹은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 오류가 나가지고 영상을 못 올릴 수가 있어요. 100%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은 학원에 꼭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 뭐 부득이하게 못 나올 경우에는 저한테 미리 여기로 카톡을 주시거나 뭐 담당 멘토 선생님께 미리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못 들어오면은 이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내가 오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비대면으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줌이라는 거. 지금은 뭐 거의 학원에 다 나와 계셔가지고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없는데 그 비대면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담당 멘토 선생님께 저 비대면 수업 오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마 접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 보이시는 스크린에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을 집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수업 시간 똑같이 해서.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와서 10분 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